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팽경장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오늘 쉬지 않고 좀 시간 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가 우선 전날부터 조금 보면은 드디어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하는구나, 이 지점들 있죠. 이 지점에서 반등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CPI 발표 시간과 겹쳐서 결과를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해서 다시 우리의 저가 부분을 건드는 차트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차트상으로는 이 매물대를 크게 벗어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벗어나는 건 이 저가와 여기 표시드린 이 직전의 매물대 여기에 터치를 하는 순간도 없었고, 그냥 지금의 장은 비추세의 장인 겁니다. 그래서 뭐 댓글 보면은 스캘핑이 유효하다, 돈 벌기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선물시장에서 5월, 6월, 7월 여기서 비추세로 선물시장에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이번 장에서 매매하셔도 돼요. 이번 장은 완벽하게 비추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저가를 뚫으려고 하는 시도도 없고 고가에 맞추려는 그런 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 장, 그러니까 업비트의 창을 보게 되면은 장이 뭐 2, 3%밖에 안 오른다, 야 이오스 오르네, 이오스 오르면 끝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오스는 리브랜딩으로 오르게 됩니다.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 뭐 리브랜딩 이런 이슈가 있죠. 그런 이유에 있어서 오르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장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점상 여기 있죠, 이 10월 8일 또는 9일까지 유지가 됐었던 단기 상승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추세가 이탈을 한지 지금 현재 이틀 정도 또는 하루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채워주지 않는다면은 이번 장에 대해서 주말장은 대응할 점이 없다, 기대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좋은 점은 여기서 절반 이상을 조금 회복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건 뭐 경제적인 이슈가 돼서 믿을 점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나마 반등을 조금이나마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조금은 유심히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승 관점, 그러니까 반등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를 깨지 않는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봤었던 양봉이 여기서 깨졌었고, 그 다음 양봉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가들에 해당하는 가격이 하나 둘씩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저가예요. 점선이 이어져 있고 여기 이 매물대의 저가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대 저가가 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지가 없다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자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이 고가에 해당합니다. 직전 매물대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 관점을 아직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양방을 제시한다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롱을 보고 타점을 잡을 때 나 여기에 손절을 걸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숏을 보면서 타점을 걸고 장을 볼 때 이 관점상으로도 손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뭐 여기나 여기가 되겠죠. 너무 러프하게 잡지는 마시고 일단 확정을 받는 것은 이 가격이 될 겁니다. 이 가격이 되지만 우리가 상승에 대한 추세 관점으로 전향한다 또는 암시를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가져간다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때려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경제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악재들은 너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중국 거래소에 의해서 또는 CPI 발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까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CPI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PI YOY라고 하는 값은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풀린 돈과 지금의 경제 상황, 또 정책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 아니면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CPI YOY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특히나 파월, 이 연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CPI 값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추세에서 CPI YOY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직전 연도의 값과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겠죠. 하지만 올라갔다라고 되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게 됐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어조가 바뀌고 있어요. 단어라든지 아니면 그가 해석하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래서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약간 여름까지는 이 제롬 파월은 야 CPI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고용지표도 보지만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야 나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시적이라는 말을 조금 완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게 시작됐어요. 이 말은 제롬 파월이나 이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이전 같은 약간 비둘기적인 모습, 그 비둘기라는 것은 돈을 그냥 왕창 푸는 모습, 그리고 매파적인 거. 매파라는 것은 돈을 풀지 않고 약간 긴축적이다, 약간 아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둘기에서 매파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 하나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보다 조금은 우려하고 있는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일 거예요. 16일 자 보시면은 4시 반,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있는 이 일정들 있죠. FOMC 기자회견, 그러니까 뒤에 나와서 어떤 말을 했는지 설명을 한다. 뭐 이것 때문에 BJ 파월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그리고 성명서,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번 FOMC 일정에서 다루게 될 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금리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08년도 또 직전에 금리 테이퍼링 이후 금리 결정,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에 대해서 금리를 먼저 올리지 않았어요. 테이퍼링을 하고 그 끝나는 시기,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됐었습니다. 뭐 시장의 영향도나 그런 게 고려가 됐었겠죠. 그래서 지금 금리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매파적이라면 야 나 내년도 뭐 6월에 올릴 거야, 내년도 3월에 올릴 거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는 말은 이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빠르게 축소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부모님들이 나한테 100만 원씩 용돈을 항상 줬었어요. 하지만 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다음 달에는 9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80만 원, 70만 원, 그리고 내년 돼서는 용돈을 끊겠다라고 말하는 게 테이퍼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의 관건은 야 100만 원 주고 다음 달에는 80만 원 줄게, 그다음 60만 원 좀 더 빠르게 좀 더 줄이겠다. 이게 지금 관건이고요. 이 얘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왜? CPI YOY가 일시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고 또 이전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지금의 뭐 CPI YOY 또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수치는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음 주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이 FOMC 기자회견과 금리 결정 얘기, 뭐 금리 결정이라는 것도 좀 무서워요. 여기서 금리에 대해서 떠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시장에 무조건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를 또 켰습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냐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 아니에요. 알트코인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그냥 똑같이 치부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그냥 시장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격 말고 도미넌스 말입니다.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시총이 높은 코인들 말고는
그렇게 좋은 장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장세는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런 장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장은 5월, 6월, 7월 장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을 밟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총이 높은 것들로 좀 구성을 해놔라. 특히나 이더리움을 좀 생각하고 있고, 잡코인을 봤을 때 저가에서 좋으면 무조건 상승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쨌든지 간에 비트코인이 회복하는 장세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회복 장세가 언제 관찰이 됐었죠? 자,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7월 20일부터입니다. 자, 비트코인 이 자리, 비트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올라오는 자리가 생겨났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차트가 그나마 이 자리 제외하고는 올려주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알트, 뭐 잡코인이건 준메이저건 메이저건 시총이 높건 뭐 신개념으로 뭐 폴라나래, 솔라나, 루나, 뭐 아발란체, 뭐 매틱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무조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간 다음에 알트코인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의 약세 또는 강세 이 둘 중에 하나를 이거를 맞이할 거예요. 근데 약세에서 이 모습을 맞이한다? 정말 그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비트코인이 그나마 올려주면서 도미넌스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초메이저권 코인들은 살아날 기미가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더리움이 될 거예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현재 하락장 또는 이 대폭락 또는 조정장,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락장 안에서 그렇게 조정폭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확대해 보면은 그다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완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을 언제 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상 앞으로 내려가는 구역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됐던지 간에 도미넌스는 반드시 하향하는 장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가에 해당하는 이 도미넌스 가격 또는 값과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려친 다음 다시 내려와서 횡보하는 자리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더리움 담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 이 자리에서 코인들을 대거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매도를 안 했고, 다만 조금 반등을 만들어 줄 때 비중을 조금 정리해 준 것은 있어도 아직까지 좀 비중을 들고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락 관점을 유지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좀 들고 있는 유일한 알트코인으로서 이때 매도하지 않은 알트코인으로서는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 이번에 좀 반등 나오자마자 조금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내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언제 너무 길게 채워줬는데 여기서 언젠가는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가격이 한 이쯤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저가에 걸지 마시고 이 가격에서 좀 장세 보다가 적당하다 싶으시면 저는 담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장세는 반드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때 담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통할지 아니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연도 5월, 6월, 7월 대폭락이 나왔었을 때 이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모습 있죠.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또는 시청자분들한테 야, 지금의 조정은 아직 초록색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은 맞는데 초록색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봐라. 노란색에서 조정이 되고 나오고 초록색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씀을 드릴 때 초록색 나오면 반등량이 관찰이 될 거다. 고점을 넘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지만 반등 남아있다. 우리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버텨주셨어요. 근데 장투나 아니면 이제 저가에 해당하니까 앞으로 이제 개수를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장투가 됐던 개수를 모으는 투자가 됐던 가치 투자가 됐던지 간에 어차피 가격은 올라야지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초록색을 제시하면서 상승 관점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미래에 다른 색깔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투자, 가치투자, 또 저가에 담으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없다면은 사실상 현금 비중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패턴상으로는 이 반감기 시점, 그러니까 4년 주기 패턴이 어떻게 보자면은 한 노란색에서 또는 주황색에서 노란색 넘어가는 초록색 전에 고점을 찍었었고, 이때는 초록색에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점점 더 패턴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게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 한 청록색으로 보시면 될 듯한데, 이 청록색에서 이제 반등이 없다? 이 말은 진짜 각오를 하셔야 되는 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 중순, 내년 몇 월 이때 비트코인이 대폭등을 한다, 몇 개월에 걸친 대상승장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틀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상승 또는 마지막 피날레가 나온다면은 그 장은 1, 2개월 안에 승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알트코인이 올라간다, 그 모습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반등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되 그렇게 길게 올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 피날레가 여러분들한테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길게 느낄 새 없이 1, 2개월 안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청록색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고, 지금은 안 믿겠지만 조금 믿고 따랐었던 플랜 B가 요즘 좀 많이 흔들려요. 근데 제가 플랜 B를 좀 많이 봐왔지만 플랜 B랑 윌리오, 이 두 명 중 한 명이 17, 18년도 마지막 폭락 있죠. 얘들이 마지막 하락하기 전에 올렸던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상승을 한다, 아니면 정말 나락을 간다, 자기도 모르니까 투표를 했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은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답변을 제시할 때보다 이 사람이 흔들리고 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 관점을 한번 제시할 때 있죠. 그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인 것 같고, 만약 이 사람들 앞으로 흔들린다면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 관점 유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전 매물대 못 건들면은 이 관점 유지합니다. 지금 현재 매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타나 스캘핑이나 보이는 관점들만 알트코인 진입 중에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